반성하고 있니? 내가 이 새끼를 진짜 나락으로 보내버리겠다. 내가 너의 죄를 알려주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고소를 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제가 그동안 어떤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길게 얘기하자면 엄청 지루해질까봐 다 앞은 거두절미하고 조금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쭉 만나던 건 아니었고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와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이제 상습적으로 여성에 대한 그런 비하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었고 제가 그거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봐주었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봐주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남자들이 그런 성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조금 혈기왕성한 나이에 할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얘기를 하는 대상이 본인의 여자친구거나 뭐 전 여자친구거나 심하면 본인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인들의 여자를 가지고 좀 그렇게 안 좋게 성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하게 얘기를 해도 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칼을 뽑아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건 2016년도부터였고요. 그때부터 몇 차례 쭉 용서를 해주다가 주변 이제 남사친들한테 이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남자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오히려 좀 이거는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고소를 결심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하는 점이 뭐 이런 일 있는 것도 힘든데 고소를 하게 되면 너무 긴 시간, 장시간의 싸움이 되니까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다 이런 말들 때문에 고소를 하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도 평생 그 고통을 못 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드림으로써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2016년도부터였고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게 계속 돼왔고 그게 문제였던 점은 뭐 본인의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아니면 본인의 주변 여자들 심하면 서로의 부모까지 그런 성적인 얘기들을 나눴었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말들 중에는 이제 뭐 성관계를 하지 않자 뭐 2년 그 여성 생식기를 얘기하면서 2년 거기 썩었다 유통기한 지났다 뭐 거미줄 졌다 이런 비하들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이제 오랜 기간 만났으니까 지루할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과 동시에 그렇게 지겨울 때 뭐 주변 야동 배우나 주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엉덩이나 존나 때리면서 그 성관계를 하면서 마음을 풀어라 이런 말들도 있었고 저랑 이제 남자 친구였던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요즘 관계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자 어쩐지 그냥 국내에서 가장 싸구려 숙박업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얼마 주고 다른 남자랑 들어가더라 뭐 저를 성매매하는 그런
여자로 지칭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뭐 관계를 잘 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보로 시작하는 여성 그 성기를 얘기하면서 거기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줌? 이런 그 은어가 있거든요. 저도 그걸 이번에 고소를 준비하게 되면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그 게임 19금 게임 유튜버가 이제 유행시킨 그런 그 은어를 얘기하면서 저를 또 조롱을 했었고,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여자친구, 뭐 결혼한 애면 본인의 와이프, 그런 비하하는 말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다른 분들한테까지는 알리지 못했고 그냥 제가 겪은 저의 일로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소는 증거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그런 말들을 다 캡처를 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었는데, 처음에 여성 청소년과로 1층에서 안내를 해줘서 여성 청소년과로 갔고, 거기서 경찰관 한 분이랑 어떤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다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지 경찰관 분께서 다른 경찰관 분들한테 뭘 여쭤보러 가셨다가 다른 경찰관 한 3-4분이 이제 저의 그런 상담실 같은 곳으로 오셔서 엄청나게 분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게 좀 잘못된 일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전까진 사실 내가 너무 좀 과민한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남녀 그리고 또 연령이 있으신 분, 젊은 경찰관 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들이 나눈 대화가 맞냐고 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억울했던 건 그러한 성적인 정말 많은 말들 중에서 고소를 성립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남자와 같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주고 어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그 말이 이제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가 가능했었어요. 그거 하나만 가능해서 원래는 되게 다수를 고소하려고 했었는데 그 발언을 한 친구밖에 고소 대상이 안 됐었고, 그 내용은 따로 다뤄야 한다고 해서 여성 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다뤄야 된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겨진 다음에 이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그게 정말 웃긴 게 원래 제가 사는 지역 근처의 경찰서로 접수를 했는데 그게 피의자 거주지 근처에 경찰서로 이관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진술이 필요한 동안 항상 먼 거리인 그 경찰서로 갔어야 했었고, 정말 다행히도 경찰관 분께서 되게 성실하게 되게 신경 써주셔서 되게 고소가 잘 착착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그날에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야 했었어요. 그 말을 발언한 상대방이 그걸 봤다고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 하루 동안, 그 하루 전부터 그 발언을 한 날까지 저의 뭐 거래 내역, 통장 내역,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뭐 사진이나 정말 그 모든 걸 제가 다 준비를 해야 됐고 증명을 해내야 됐었던 점이 정말 힘들었었고, 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참고인으로 되게 여러 명이 필요했었는데 뭐 그날 저랑 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실 분들도 경찰관이랑 통화를 해야 됐었고, 그 단톡방 안에서도 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어야 하는데 뭐 세상이 녹록지 않죠. 그 단톡방 안에 있던 이제 그나마 양심적이었던 그 발언에 가담하지 않았던 친구는
저를 도와주러 이 먼 경찰서까지 오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거는 무산이 되었고, 다행히 뭐 이제 사건 진술이 정리가 잘 되어서 그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뭐 합의란 걸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의 반성의 그런 기미가 있으면 뭐 재판까지 넘어가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하다고 느껴서, 그냥 저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걸 받고 싶었어서 뭐 정말 진짜 돈이 아니라 합의를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합의는 돈 얘기가 오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마 제가 생각을 못했고, 당연히 뭐 사과하지도 않았고, 이제 이게 재판에 넘어가게 되기 직전에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봤었는데,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바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합의를 돈을 받고 하게 해주게 되면 너는 돈 받으려고 고소하게 된 그런 여자로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돈이 아닌 명예를 챙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재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구약식 처분이 받아졌고요. 제가 그 구약식이라는 걸 이번에 사건을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되어서 구약식이 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식이란 약식 명령 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의 가벼운 시한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 절차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달라고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벼운 형이니까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벌금 아니면 가벼운 형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구역식 처분이 돼서 벌금형이 70만 원이 내려졌고요. 뭐 사실 제가 받은 상처나 고소하면서 싸워왔던 시간에 비례해서 정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모님 말씀대로 돈 대신 명예를 잘 챙긴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있니? 제가 고소를 준비할 때 주변에서 되게 길고 힘든 그리고 외로운 싸움이 될 거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고요. 준비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내가 이 새끼를 진짜 나락으로 보내버리겠다. 내가 너의 죄를 알려주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고소를 임하세요. 절대 피해자가 힘든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이 세상 모든 피해자를 응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얘들아.